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 함수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함수 안 나와요. 그럼 뭐만 가지고 하는 거야? 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맞지? 이거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찌 거주는 거야. 너무 심심하잖아. 이걸 뭐라고 해? 꼭 대칭축이라고 하고, 여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위치야. 위치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단계는 값을 잡는 거고, 위치 잡고 값 잡고 해야 돼.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최소값,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대 위치, 최대 값, 최대 높이, 값이란 건 높이야. 이거밖에 할 게 없어.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출제자가 어떻게 한다? 이 함수를 제한 변형, 그러니까 위치의 범위를 잡아줘. 어떻게 잡아주냐면, 자, 이 그래프가 있지만 x는 a에서 b까지 끊어. 근데 이 끊는 위치가 우리 쌤이 그래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잡아주셨어요.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 끊는 위치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어떻게 배열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끊어야 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 요만큼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 나온다. 맞지? 끊을 때는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원래 있었던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은 없을 수도 있고, 그치? 원래 있던 값들의 변화가 온다는 거지. 왜? 여기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끊었을 때는 만약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길게, 오른쪽은 짧게 끊어버리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내가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뭘 물어본다고?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일 낮은 점은 대칭축 자리고 제일 높은 쪽은 왼쪽 자리야. 맨날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상황을 정말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보여준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그림 전체에서 2차 함수가 두 함수 문제로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함수가 나오지 않으면 방정식이 아니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최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야 되는 부분의 위치를 잘 갖다가 적용시켜야 되는 거고.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약간 이 얘기도 할게요. 약간 이 얘기. 제한 변형은 위치만 끊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끊는 게 있냐면 함수값 자체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값을 끊는다고요? 예, 함수값은 높이니까 높이를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야.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될까 이제? 값을 정해줬으면, 위치를 정해줬으면 값을 구한 거고, 값을 정해줬으면 뭘 구해야 될까? 위치.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값이 이렇게 되고 위치 잡는 거야. 다시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감마에서 델타까지 값들이 높이가 요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치와 값과 위치 함수는 이 두 가지 개념밖에 없네. 야, 이걸 아까는 좀 쉬웠으니까 지금껏 잘 들으면 돼. 지금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저자쌤이 디테일하게 등호 유무까지 파악해서 쫙 정리해 주신 거는
읽어보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 아, 잘리는구나. 각도에. 그럼 대칭축이 있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특징. 제한 범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 질문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차함수 최대 최소 첫 번째 테마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두 번째 테마는 진짜 많습니다. 많은 게 필요해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제한 변형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어딘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내는 위치. 아래로 볼록일 때. 다음에 끊어내는 위치. 등호 있고 없고. 자, 등호가 달라요. 등호 있고 없고가 다르니까 조심하세요. 다음에 여기도 등호 다 빼졌죠. 다 빠진 거 보고. 이렇게. 최대 최소. 최대값 나오니까 최소값 나오니까. 최소. 최대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해봐라니까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최대라고? 네, 팔이 짧은 게 한이다. 이 팔이 뚫고 10층까지 올라갔어요. 이 새끼가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럴 건데. 뭐? 최대값? 안 보이는데 이래야 돼. 그래서 최소값까지. 에휴, 최대값까지. 그렇지? 최소값은 이렇게 내려갔어. 땅 파고 내려가는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자, 1, 2, 3, 4번 중에 다시 몇 번 아마 종류별로 주셨을 것 같아요. 등호, 있고, 없고, 대칭축, 왼쪽, 오른쪽 막 그냥 랜덤하게 아마 겹치지 않게 상황이 겹치지 않게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프 그림 연습하는 거야. 몇 번? 1번? 오케이, 1번 한번 이거 해보자. 자, 찌에 긋고 대칭축의 위치 x는 얼마? 이걸 왜 바로 물어볼까요? 앞에서 연습시켰어요. 여기 보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지루한 과정 내가 풀어준 거예요. 여기 보면 알아야 된다고. 얼마? 확 그냥 거꾸로 해요. 1 이렇게. 자, 이게 위치야 값이야? 위치. 값은 계산했어 안 했어? 하려고 하면 대입하면 돼. 위치부터 잡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좀 펑퍼짐하게 그릴 거야. 잘라야 돼. -1, 한 칸, 두 칸 가면 -1 있어요. 땄다. 다음에 +2. 이거 대칭되게 잘 그려라. 한 칸이면 똑같이 한 칸이야. x2 이렇게. 자, 자른 위치에 값을 가져올 겁니다. 등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도 값을 가져올 겁니다. 등호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값이 나와. 됐지? 우리가 필요한 값은 이때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만 필요해. 그래서 가장 큰 값은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가장 작은 값일 때는 이거 마지막 x, b.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1일 때 높이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최고점과 최하점만 잡으면 돼요. 자, 위치는 결정됐어. 값 아니야. 위치야. 이 위치에서 이제 값을 가져야 되니까 f-1이 이게 값이야. 이게 y좌표야. 똑같아. 이게 값이야. 이게 여기 들어가면 위치야. 오케이? 이게 y좌표야. 최대값, 최소값, 나중에 뭐 극대값, 극소값 막 2학년 들어가면 무슨 값 하는 건 다 y좌표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위치부터 잡아야 돼. 그 위치 잡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야? 그것이 방정식이지.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되는 게 x 대칭축의 위치가 되는 거야. 위치. 기준을 잡는다. 방정식을 풀어서 위치를 구한다. 여기 사실 우리는 좀 했었고 뒤에서 좀 얘기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괜찮아? 자,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 학교 시험에서 1등급 가리는 변별력 문제가 3개 정도.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 1등급 가리. 자, 그래서 경험치가 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 또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섹션 나눠 주셨어.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러고 미리 한 번쯤 다 읽어봤을 테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요 부분. 자, 반복되는 식을 단일 문자로 치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x가 사실 이거는 저기다 진짜 예를 드는 게 더 좋겠다. 일 때 fx, y를 얘기하는 거죠. 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냐면 요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식 전체의 값을 구하는 거야. 방정식에서는 치환을 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제 t 치환을 해서 단위 문자로 치환했단 말이야. 근데 방정식에서는 뭘 구하냐면 요 안에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t 값이 나오더라도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다시 구해줘야 되거든. 근데 함수는 그게 아니야. 함수는 어쨌든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은 값이니까 돌려주지 않고 그냥 t에서 t로 이루어진 식에서 나오는 값의 최대 최소만 구해줘.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된 함수니까 가운데 삑 해서 x 이꼴 2분의 1일 때, 즉 요때가 가장 낮은 점이니까 최소 위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요 최소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x가 2분의 1일 때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값을 t라고 할 거니까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로 변해. 변하고 다시 안 돌아갈 거야. 왜?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이 이제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ft에 가는 함수가 되고 t는 요것과 똑같은 값을 갖고 동일한 거니까, 그치? 얘네들 t가 만들어가는 이 식의 값을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이건 뭐냐 이거. 내가 써놓고 내가 못 알아봤어. 이렇게. 그런데 이때 t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이차함수 그리고 대칭축 표시한 다음에 자르라는 거야. 됐어?
이게 기본인데 앞에 내가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 야야야 요거 추가됐다 요거 이렇게 추가됐다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요게 다 t가 될 수가 없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t가 가져갈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1 여기 x 2라고 하면 대칭으로 적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함수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x 값이 처음에 제한이 돼서 누가 제한이 되냐면 내가 치환하는 값이 또 제한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올라가는 건 좋은데 x가 2일 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2란 말이에요. 이 t 값이.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치환했을 때 계산상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거 t 이꼴 2분의 3 잡아놓고 아래로 블록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저기 멀리서 t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저기 멀리서 2분의 3 가까이 요 2니까 가까이 t 이꼴 2까지 이 값밖에 가질 수 없다. 이 값이 ft가. 그러니까 얘를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2분의 3이 어딨어? 왜 쉬고 연습 안 했네? 마이너스 2의 2분의 p. 이거 보고 요거 반값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는 항상 t 마이너스 p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놓고 요 값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2분의 p라고 가져주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게 빨리빨리 계산돼야 되겠지. 꼭지점 x 이런. 그러니까 치환하는 경우에 이제 스타일을 보여줘요. 오케이? 이거는 이것도 100% 기출이에요. 네. 학교가 여러 문제인데 안 나오면 쌤 쫓아와. 알았어? 문제 안 나오면 내가 뭐 사준다. 나오면 나한테 고맙다. 근데 100% 나와. 고맙다고 할 일도 아니에요. 자,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가려놓고 치환한 다음에 그 옆에 뭘 쓰는 게 중요한 거야. 범위를 탁탁 맞게 그 범위에 맞게 그래프 그리고 자르는 작업을 2번 했습니다. 2번.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자, 첫 번째가 치환하는 부분이 치환해서 푸는 2010 최대체수 파트 2. 첫 번째 유형이 있었다. 두 번째, 어렵습니다. 실수의 성질. 밑에 나와 있죠? 실수의 성질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수, 제곱된 실수는 0보다 크게 나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곱된 실수는 있잖아. 2차항 x제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곱된 실수의 정체를 알아야 돼. 이 정체는 완전 제곱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2차식을 봤는데 내가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고쳐놨네. 얘야.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실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 식의 값의 최대뜻을 구할 수 있다네. 됐지? 그러면 자, 요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거기서 요 부분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x-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구나.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런데 마이너스 2가 곱해졌으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구나. 그 다음에 3이 붙었구나.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3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이차함수 이렇게 대칭축 잡고 꼭 좀 잡혀고 한 거야 지금.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 이유가 이거라는 거지. 됐지? 근데 밑에 봐봐. x가 있고 y가 있잖아. 밑에 식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식을 봤을 때 y는 x제곱 이런 함수의 개념이 아니고 미지수가 두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p는 a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8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 2차식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범위 이런 거 구해라 라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y는 fx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긴 식에서 쌤이 제시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2차 식이니까 기준 문자에 잡자는 거지. 다학식 맨 처음에 이런 식 봤잖아요. 다학식 맨 처음 봤을 때 이 식 갖고 우리 뭐 했지? 이 식은 몇 차식입니까? 그 다음에 저기 2차항의 개수 이거 몇 차항입니까? xy항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이런 거 하면서 그때 바로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정리하라고 했었지. 그러면 정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기준 문자가 있어야 되지. 맞지? 그래서 기준 문자를 잡으라는 거야. 잡고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일단 x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근데 여기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고쳤다. 그러니까 여기가 미지수인 거지. 여기가 미지수인 거야. 이렇게. 그럼 아까 내가 이 샘플 보여준 것처럼 얘가 0이면 x가 3이면 사라지니까 완전 제곱식이 사라지니까 이런 것처럼 x가 2y면 그러니까 2y가 x면 2y가 x니까 여기다 x를 붙일 거야. 맞지? 그럼 여기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최소값이 요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뭔데? 이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지. 그러면 최소값 나오겠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계속 고쳐서, 그러니까 2차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최소값을 잡는 거구나. 그것의 단편적인 예가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기준 문자를 잡고 2차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죠. 2차가 되게끔. 왜? 우리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웠잖아. 맞지? 자, 판별식 이용하기 세 번째 방법 나왔습니다. 자, 식의 구조 비슷하죠? 여기 봐. 여기. 근데 여기는 왜 판별식을 했을까? 아까처럼 2차 함수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지지가, 오케이? 완전 제곱식 고쳤으면 뒷부분이 숫자가 나오든가 뒷부분도 다시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일 때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요 k 해놓고 여기 세 개 x제곱 마이너스 2xy y제곱 하나 필요하니까 y제곱 하나 가져오고
y제곱,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 거고, 하나 남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x하고 y가 같으면 0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여기 x하고 y가 같을 때 여기는 0이 되는데, 근데 같을 때라는 게 사실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은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최대가 나온다, 최소가 나온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힘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잖아. 그러면 애매하다는 게 뭘까? 여기가 다시 단일 변수, 단일 문자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상수가 나오거나 하면은 요게 0일 때 여기 나온 숫자 얘가 최대 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 이게 애매한 거야. 오케이?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S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고치라는 거죠. 기준문자 잡자. 기준문자 잡자. 됐습니까? 그러면 Y가 개수. 이 시계값을 나타내는 K도 개수. 다 개수인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썼지. 그치? 여기서 판별식을 쓸 때는 사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이 판별식을 쓸 때는 사용된 문자 x, y가 실수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 실수 조건. 그러니까 얘가 0을 만족하는 숫자 x가 있는데 x가 실수다. y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y가 실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게 힌트야. 실수니까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근해공식 썼을 때. 오케이? 그러면 x가 실수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x에 대해서 정리해서 판별식을 쓰겠지. 근데 그 안에 실제 범위가 나오는 게 누가 나오나 보란 말이지. yk 이쪽에서 범위가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뭐냐면 개수 있지. 개수에 들어간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개수에 들어간 문자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질문을 봐야 돼. 자, 요거는 물론 완전적으로 안 고쳐지는 건 뭐냐면 질문의 범위를 구하라. 값을 구하라. 질문에 해당하는 문자는 개수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문제는 실수 조건이 있다. 그러면 판별식을 쓰는 거다. 얘가 실수라며. 그러면 정리한 x 기준 잡고 정리하자. 판별식 쓰자. 근데 판별식에는 개수가 나와. 그러니까 개수의 범위가 나와. 그러니까 질문이 개수의 범위였어요. 그래야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저 실없이 웃는다. 재밌나 보다. 지금 이 부분이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이걸 보고 요렇게 쓰는 거구나를 읽어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그치?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요렇게 고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난이도 높죠?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은 이제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듣고 나면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할 때 이렇게 한 거구나, X에 대해서 정리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총 모델이 3개 정도, 3개를 제시하신 것 같아요. 4개 있어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조건. 자, 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자, 2개 이상의 문자가 하나의 등으로 들어가 있을 때, 특히 2개죠. 그러면 문자를 통일하고 등호가 등식이 하나 주어진단 말이야. 그 등식의 역할은 문자를 단일 문자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x 플러스 y는 왜 갑자기 k예요? 자, 봐봐. x 플러스의 y의 최대값, 최소값 값이 있단 말이에요. x 플러스 y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래?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그 값을 k라고 하자. 그러면 k 값의 최대 최소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k 값에. 그럼 k는 x도 아니고 y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x로 고쳐도 상관없고 y도 고쳐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k가 개수로 들어갈 거야. 개수가 들어간 애는 판별식에 나올 거야. 판별식에 나온 애는 범위가 나올 거야. 요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실수 조건이 있다는 게 힌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조건식은 내가 말한 조건식하고 살짝 다른가? 보자. 여기서 말한 조건식은 살짝 의미가 다르네. 요거를 이제 조건식이다, 이게 주어졌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0을 만족하는 어떤 xy에 있어서, 그치? 그러면은 이 식은 는 0을 만족시키는 어떤 x값, y값 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제곱식을 고쳐보면 뭐하니? 어차피 는 0을 만족시키는 xy라고 해. 오케이? 자, 이거 는 0 만족시킨다? 아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볼 때 어디를 이제 지금부터 박스 치세요. 자, 문제를 알아보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 식, 이 박스 식의 모양을 봐요. 이 식 모양. 치환할 수 있다. 치환할 수 있다. 이제 이 박스처럼 문자 알아볼게 한 거야. 분류할 줄 알아야 돼. 다음에 자, 여기에는 요걸 봐야 돼. 완전 제곱식 고치니까 뒤에 x, y 항이 없는 거야. x, y 항이 있으면 문자 2개 섞여가지고 뒤쪽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해. 그래서 다시 완전 제곱식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해 줄게. 요거는 봐봐. 아까 썼던 식이지.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여기 섞여 있지. 맞지? 완전 제곱식 위에 방법대로 했더니. 그래서 위에 방법처럼 못 푼다. 요 식을 박스 쳐주는 거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안 고쳐주는 거야. 저 식에다 박스 쳐주는 거야. 변형 가능한 식들의 모양을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 그다음에 네
것이 주어질 때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야. 왜? 여기는 근정이라는 시이기 때문에 뭐 위에처럼 시원하고 안전되고 좋고 지금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